오늘은 선생님이 인트로, 아우트로 영상 없이 바로 문제를 풀고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쪽 기본 5부터 기본 7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1번 사다리꼴을 평행사 변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봤을 때 사다리꼴의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 곱하기 평행사 변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자,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를 봐보면 사다리꼴의 아랫변과 그리고 사다리꼴이 윗변이었던 길이만큼을 합한 것과 같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사다리꼴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사다리꼴 두 밑변의 길이를 합친 것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두 밑변의 길이를 합친 뒤에 봤더니 평행사변의 높이는 2cm로 원래 사다리꼴의 높이보다는 절반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의 높이는 원래 사다리꼴이 높이 나누기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풀어봅시다. 8번 문제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넓이가 120제곱cm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높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변과 윗변, 그러니까 두 밑변을 합치면 24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을 때 12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24 곱하기 네모 같은 경우는 120이 2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40이 되어야겠네요. 네모는 10cm입니다. 높이는 10cm. 9번 문제, 넓이가 더 넓은 사다리꼴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 문제는 여러분 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둘이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cm고 하나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해보면 아마 10,000배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숫자만 생각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두 밑변을 합치면 12,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30이고,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밑변을 합치면 11,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33입니다.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10번 윗변의 길이가 140cm, 아랫변의 길이가 240cm인 사다리꼴 모양의 꽃밭이 있습니다. 높이가 120cm라고 했을 때 꽃밭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정답 단위는 제곱cm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밑변을 합쳐주고 높이를 곱한 이후에 반으로 나눠줍니다. 수가 굉장히 커지겠어요. 계산해보면 22,800제곱cm가 되겠네요. 이어서 기본 6입니다.
2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커다란 사다리꼴에서 중간에 직사각형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다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주고, 여기서 중간 직사각형 가로는 4cm, 세로는 5cm네요. 그 넓이를 빼주면 이 식을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됩니다. 커다란 삼각형에서 가운데 작은 삼각형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일단 커다란 삼각형의 밑변은 이걸 모두 합쳐주면 21,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준 뒤에 작은 삼각형만큼을 빼주겠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계산해주면 105 빼기 45, 60제곱미터입니다. (4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해놓고 지금 5cm와 7cm를 더했습니다. 두 개를 밑변으로 봤다면 두 밑변과 수직인 8cm가 그 높이가 되겠네요.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11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그럼 계산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48, 삼각형의 넓이는 11, 합쳐주면 59제곱cm입니다. 5번, 다음 다각형의 넓이도 구해보도록 합시다. 5번 같은 경우는 커다란 사다리꼴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조그만한 삼각형만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커다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두 밑변 10과 15를 합치고 곱하기 높이 12 나누기 2, 여기서 작은 삼각형만큼의 넓이를 빼줍니다. 밑변은 13, 높이는 4 나누기 2, 계산해주면 25 곱하기 6은 150 빼기 26, 정답은 124제곱cm입니다. 6번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풀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은 커다란 직사각형 네 변이 중심에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고 그 점끼리 이어주고 다시 그 중앙에서 서로 점을 찍어준 뒤 이렇게 도형끼리 이어주면 밖에 있는 직사각형과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절반이 되는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죠. 가로 6, 세로 5, 6, 5, 30. 7번 문제. 7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칠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나머지 3개의 삼각형만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과 높이를 우리가 모르죠. 문제에 나와 있는 다른 수들을 힌트로 활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선생님이 밑변으로 보겠습니다. 이 길이만큼은 전체가 16m인데 여기가 6m라 했기 때문에 밑변은 10m가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높이 같은 경우는 전체가 12m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5m이기 때문에 나머지 7m가 지금 삼각형의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직사각형 16 곱하기 12에서 삼각형 1번, 2번, 3번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12 나누기 2, 거기서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16 곱하기 5 나누기 2. 마지막으로 10 곱하기 7 나누기 2.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빼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나머지 3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모두 합친 뒤에 한꺼번에 빼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192 빼기 66 36 빼기 8 5 40 빼기 5 7 35. 계산해 주겠습니다. 답은 81제곱미터입니다. 마지막 기본 7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도형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일일이 다 구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세히 보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그리고 네 부분, 이렇게 세 변이 4번씩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런 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세 길이만큼만 구한 뒤에 곱하기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 더하기 3은 더하기 4, 그리고 모두 합쳐서 곱하기 4를 해주면 11 곱하기 4는 44m겠네요. 2번 문제,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기본형 6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로 쪼개서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운데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주고 직사각형 4개의 넓이를 구한 뒤에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만큼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일단 가로가 3m, 세로가 3m이기 때문에 9제곱cm일 것이고, 직사각형 하나는 가로가 세로 각각 4, 3, 각각 4m와 3m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12일 것입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은 4개, 정사각형은 하나이니까 계산해주면 57. 7번 문제,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도형은 이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의 대각선 같은 경우는 14cm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각선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름모였죠? 마름모는 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뒤에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대각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의 힌트는 이 두 직선이 모두
원의 지름이라는 것입니다. 원의 반지름 또는 원의 지름은 한 원 안에서는 서로 모두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각선의 길이도 14cm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식을 세워주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 대각선의 길이끼리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14 곱하기 7은 98. 마지막 10번입니다. 평행사변형 모양의 화단에 폭이 2m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뺀 나머지 부분에 꽃을 심었을 때 꽃을 심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이 커다란 평행사변형에서 길이 넓이만큼을 빼주면 되겠네요. 커다란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은 9, 높이는 14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길다란 길, 가로는 14m, 세로는 2m네요. 다음 길다란 평행사변의 넓이, 밑변은 9, 높이는 2.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을 빼줬을 경우에 가운데 정사각형 부분이 두 번이 빠지기 때문에 가운데 정사각형 부분 한 번을 복구해 주겠습니다. 더할 겁니다. 가로, 세로가 모두 2m죠. 계산해주면 정답은 8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잘못 푼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를 해준 선생님 반 여학생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높이, 넓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해보세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밑변과 높이를 곱한 이후에 나누기 2를 해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 12 곱하기 6하고 그대로 계산해서 72라고 그대로 써줘 버렸습니다. 자, 12 곱하기 6을 한 뒤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넓이는 36. 마찬가지로 아래 문제도 밑변의 길이는 20cm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2학기 수학 소개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